자, 이번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북조 시대 선비족이 세운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은 권력을 장악한 후 북주의 마지막 황제 정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넘겨받아 581년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양견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삼성육부를 설치하여 국정의 효율을 꾀했고 일종의 과거제도인 공거를 실시하여 귀족 세습이 아닌 실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국정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적게 거뒀고 백성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었는데 문제가 통치하던 안정된 시대를 문제의 연후를 따서 개왕의 치라고 합니다. 정치를 잘했던 문제에게도 실책이 있었는데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여 원정에 참여했던 30만 대군이 몰살당했던 일이지요. 문제의 차남이며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양광이 2대 황제 양제가 되는데 양제는 만리장성을 새로 쌓게 하고 북경에서 항주까지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했으며 수도 장안 대신 낙양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양제는 북쪽의 돌궐과 토혼욕을 정벌한 후 고구려에 조공을 요구했으나 고구려가 거절하자 고구려를 3차례나 정벌하여 3차례 모두 실패합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와 전쟁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군 가운데 양광의 이종 사촌형인 태원유수 이연도 있었는데 이연은 장안으로 들어가서 양광을 태상왕으로 만들고 황태손, 양유를 3대 황제로 세워 이연은 실질적인 황실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양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618년 근위장 우문화급에 의해 살해됩니다. 3대 황제 양유는 이연에게 처형당하여 수나라는 3대 38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문제가 건국한 수나라는 38년 만에 멸망했지만 문제가 실시했던 개혁의 틀은 당나라로 전해져 당나라가 번영하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자, 당나라의 건국입니다. 수나라 양제 때 혼란한 틈을 타서 선비족 출신 이연은 돌궐이 군사와 함께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함락한 후 양제를 폐위시키고 양제의 손자인 양유를 꼭두각시 황제로 만듭니다. 618년 양제가 부하에게 살해되자 이연은 양유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 당나라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당나라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이연의 둘째 아들 이세민은 현무문의 난을 일으켜 형과 동생을 살해하고 황태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인 이연도 반강제로 이세민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이세민이 그 유명한 당태종입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은 이세민의 현무문의 난을 모방했다는 말이 있지요. 태종 이세민은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수나라 때부터 조공을 바쳐야 했던 돌궐을 정복하였고 조세제도와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도 정비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잡아 안정된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태종이 국정을 잘 운영했던 시기를 정관의 치라고 부릅니다. 태종과 신하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정관정유인데 고려와 조선의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학자들의 필독서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애독서라고 해서 한때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태종을 성군으로 만든 사람 중에 위진과 장손황후가 있었습니다.
위징은 태종이 잘못했다 싶으면 끝까지 간언했는데 신하들이 말을 잘 듣던 태종도 위징의 간언에 화를 못 참고 칼자루를 쥐었던 것이 300번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태종을 잘 포필한 또 한 사람으로 장손황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태종이 조의를 하다 말고 내전으로 들어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장손황후가 폐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 위징이라는 놈 말이오. 내가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버릴 거요. 그 말을 들은 장손황후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황후의 조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태종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성군이 드신 걸 감축드리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러시오? 폐하, 저는 지금 폐하의 아내가 아닌 폐하의 신하로서 감축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오? 예로부터 군주가 어질고 현명해야 그 신하들이 충성스럽다고 했습니다. 위징이 거리낌 없이 직언한 것은 폐하가 어질고 현명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태종은 분을 사귀고 밝은 얼굴로 다시 조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위징이 직언을 많이 하다 보니 태종은 위징을 피해 다녔는데 신하 중에 어찌 황제께서 신하를 두려워하십니까? 위징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자 태종은 나 혼자 위징을 피해 다녀서 나라가 평안해진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북쪽의 돌궐과 서쪽의 고창국 등을 정벌하여 발해도부와 안서도부를 설치한 후 644년 11월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수나라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고구려는 지친 상태였고 수나라가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냈다 보급에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당태종은 육군 6만, 수군 4만의 정예부대를 보내 속전속결로 고구려 정벌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당군은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는데 안시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발목이 잡혀 645년 6월부터 9월까지 대치하다 군량의 부족과 추위 때문에 후퇴합니다. 이때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이 당태종의 눈을 맞췄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무미랑은 태종이 죽은 후 정치적 야망을 품고 태종의 아들인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무미랑은 교묘한 방법으로 고종의 황후와 후궁들을 제거한 후 자신이 고종의 황후가 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거셀 때 신라의 김춘추가 찾아와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칠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간절했던 무황후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지요.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한 후 백제는 신라가 차지하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무황후는 고구려는 당나라가 당연히 차지하고 백제의 백강 즉 금강유역도 당나라가 차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백제도 당나라가 차지하겠다는 얘기였지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가 불리한 조건을 승낙하여 나당연합군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7년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당나라는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부를 설치하지만 웅진도독부는 신라가 몰아내고 안동도독부에는 발해가 건국됩니다. 3대 황제 고종이 죽은 후 무황후는 고종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황제로 세웠다가 아들들을 폐위시키고 690년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예종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는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인 칙천무후입니다. 칙천무후의 재위기에는 칙천무후의 친척들인 무씨들이 득세하였는데 705년에 칙천무후가 병석에 눕자 칙천무후의 아들인 중종이 다시 재위에 올랐으며 당나라로 복귀됩니다.
직천무의 뒤를 이은 중종과 예종 때에도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예종으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은 현종 이윤기 때에 와서야 국정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현종은 44년간 통치하는데 현종 통치 전반기에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명한 정치를 펼쳤고 동돌궐, 토번, 거란 등의 이민족의 침공을 막으며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때를 당시의 연호를 따서 개원의 치라고 부릅니다. 왕이나 황제는 임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다 보면 처음 개혁정치를 펼쳤던 지도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태해져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요. 현종은 44년간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개혁정치를 펼쳐 개원의 치라는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태해지는데 자신을 사랑했던 무해비가 사망한 뒤로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한 여인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자신의 13번째 아들인 수왕의 부인인 양옥환, 즉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쉬운 7살인 현종은 22살의 며느리 양옥환을 황후로 받아들여 귀비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만난 후에 현종은 양귀비에 빠지고 정치는 고력사와 일인보라는 간신과 양귀비 사촌 오빠인 양국충에게 넘어가 사회는 서서히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귀비의 미모에 빠진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어양절도사인 알룩산이었습니다. 양귀비도 60이 다 된 현종보다는 젊은 알룩산에게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양귀비는 알룩산에게 당신이 군대를 끌고 장안으로 오면 내가 궁에서 내응하겠소 라고 말하여 알룩산은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장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이후로 현종과 알룩산 사이에는 9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펼쳐집니다. 알룩산은 수도 장안을 점령한 후 연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는데 알룩산은 아들 안경서에게 죽음을 당하고 안경서는 부장 사사명에게 죽음을 당하고 사사명은 아들 사조이에게 죽음을 당해 내전은 끝나지요. 이 내전으로 당나라 인구의 70%가 줄고 전 국토가 황폐해집니다. 양귀비는 내전 중에 37살의 나이에 죽고 현종은 내전이 끝난 뒤 황제 자리를 아들 숙종에게 물려주고 죽은 양귀비만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하지요.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 이후 중앙정부의 힘이 빠지자 지방의 절도사들이 막강한 군권을 바탕으로 점차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고 9세기 후반경 당나라 주정은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11대 황제인 헌종이 즉위하면서 개혁정치를 펼치고 절도사들을 평정하며 안사이 난 이후 쇠퇴하던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원화중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태자가 19세로 요절하자 헌종은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고 재위 15년 만에 환관에게 시해되고 맙니다. 헌종의 뒤를 이은 황제들이 향락에 빠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이에 환관이 권력을 잡고 관리들은 당파 싸움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금 밀매로 부를 축적하였던 황소가 조정의 세금 독촉에 반기를 들고 농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 수도 장안까지 점령합니다. 이 황소의 난은 10년 만에 진압되었지만 당나라의 경제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소의 부장이었던 주전충이 당에 투항하여 절도사가 된 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주전충은 소종을 살해한 뒤 애제를 세우고 다시 애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아 후량을 건국함으로써 당은 20대 29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당나라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는데
세계 각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종교 면에서도 유교, 불교, 도교 외에도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와 같은 다양한 외래 종교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특히 불교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서역에서 많은 승려들이 들어오고 당나라의 많은 승려들이 인도에 유학한 후 돌아와 인도와는 다른 중국식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당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부문은 시인데 절구, 율시, 배율이라는 시 형식이 완성되었고 많은 창작이 이루어졌습니다. 2300여 명의 작가들이 쓴 5만 여수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인은 자연시를 즐겨 쓴 왕유와 시선 200과 시성 2부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